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의 단일화 무산이 결국에는 전국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친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데이터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좀 됩니까? 여론조사 데이터 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는 좀 없고요. 네. 단일화가 무산됐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그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을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그 선호, 호감, 지지가 가면 갈수록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만 보면 평택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예. 그래요? 그런 게 이제 감지가 됐는데요. 예. 그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안 좋았느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처음부터 싫어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사실 범여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같이 모아놓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보시면 울산에서는 진보당이 또 단일화가 됐죠. 경남하고 같이. 그런데 평택을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또 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전국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의 선거 연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총선 같으면은 뭡니까 비례대표를 통해서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해 득실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되고 어디에서는 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래서 그냥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하자. 우리 뭐 건전하게 경쟁하자 이렇게 됐던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아주 그냥 제가 봤을 때 인격의 마지막까지 서로들 바닥을 긁은 상황이 돼서 앞으로의 협치도 잘 안 될 거는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 진영 내의 쇄빙선을 자처했던 조국 혁신당도 그러면 그 역할이 과연 쇄빙선이냐를 의심받게 될 때고요. 민주 진보 진영의 뭐 큰 형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 크게 판을 깔아서 나머지를 좀 견인해서 육성시켜 준다라는 인큐베이팅 해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이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제가 봤을 땐 평택을에서 벌어지는 그 파묘 대전이 전국적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호감 정서를 강화할 거다라고 봤는데 그거는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뭐 방금도 충남지사에 당선되신 그 박수현 당선자도 말씀을 주셨는데 묘하게 이게 방금 교차 투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티켓 스플리터라고 해서 그 구도에 따라서도 있지만 그 구도가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 구도가 다르니까 이게 일관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테일 이펙트를 하정우 후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북구 구청장 또 당선됐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됐어요. 됐습니다. 시장도 구청장도 그런데 국회의원은 또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됐어요. 이게 또 구도 및 그러니까 잠룡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기초단체장을 완전히 다 석권해서 파란색으로 덮었다 이렇게는 또 아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처럼 비호감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현역인데 현역 단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대과 없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맡겨진 그 소임을 다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성남도 그렇고 용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산도 그렇고요. 이렇게 따졌을 때에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통적인 정당 균열, 정당에 대한 선호 또 비선호 이 감정에 따른 투표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그러면은 그와 같이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게 또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고도로 정보화돼 있고 집중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저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봐요. 이번에 어떤 선거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합리적 선거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아주 그 작은 기판처럼 여기서 하나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국으로 쫙 확산되고 그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 선택 때 어떤 그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연대감과 유대 이 두 개가 항상 교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합리적 선택으로서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싶지만 동시에
내 감정과 정서의 어떤 선 이것은 좀 지켜달라. 네. 이것은 지켜달라. 왜 우리도 다 자존심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 금도와 자제와 절제 예.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 예. 국민들의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렇게 뭐 평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았을 때는 외면하게 되는데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의 어떤 그 정서적 일체화 정말 우리 단일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 비슷비슷하고 교육 수준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국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된 일체화된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공동체라고 네.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이동 후보의 어부지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경고 사이렌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세 후보 모두 정치적 결단을 뭐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을 파장이나 이런 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세 후보는 끝까지 이렇게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강 구도에서 자신이 필승에 승기를 쥐었다라고 늘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된다. 예.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후보직을 던졌을 때 사실 다음번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여튼간에 개표 결과에까지 이름을 올려야 네. 다음번에 2028년 총선에 나가더라도 이 지역구에서 나가더라도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진 다음에 무엇을 할지 네. 정치 낭인이 돼버리면 네. 어디 가서 뭘 할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을지 예.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있을지 이게 되게 걱정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결국 나오는 게 이제 절박함과 절실함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세요. 네. 우리 진보의 호감을 갖고 있는 중도적인 분인데 객관적으로 그 지역에서 삼선한 후보 아니냐. 네. 삼선한 후보가 있는데 그 예.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예. 그걸 2대1로 싸워서 분할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다못해 우리 당 후보님도 진보당의 네. 김재현 후보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든지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좀 세게 부딪히고 있지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 네. 우리 모두가 좀 더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다음 총선이라든지 네. 대선에 이게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경험이고 어떤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하나의 그 반면 교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책과 노선과 성과가 계속되기 위해서 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여기도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데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42.96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41.26 그래서 1392표 차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가 막판에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에 접어들기 직전 조사로 따지면은 여러 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지만 미세하게 판이 좋아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 조사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로 지지도를 이제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두 자릿수로 자기 지지도를 올렸을 때 박민식 후보가 빠진 거는 한 자릿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지지세가 빠진 거를 가져오면서 네. 한동훈 후보는 그거를 플러스 알파 더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직 그때까지는 한 달 전까지는 그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하정우 후보 쪽으로 간 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차 투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구도가 복잡하니까 당연히 교차 투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얻을 수 있었을 그 표는 하정우 후보가 다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인물이 일단은 한동훈 후보는 네. 그 보수 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뭐라고 할까 정신 차리기 하기 위해서 네. 매를 들기 위해서 하정우라는 매를 들기보다는 한동훈이라는 매를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윤 어게인과의 어떤 그 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뜨뜻미지근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럴 때는 한동훈식 처방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도 계셨을 법하고요. 그랬을 때 하정우도 더 잘할 수 있는데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하정우를 당선시켰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있는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보수식으로 보수를 좀 혼내주고 네.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한 평가 판단은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점수를 얻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대비해서는 하정우 후보가 막판에 네. 조금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갑니다. TV 토론 이후에. 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이 정도 각광을 받고 네. 뭐 거의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는 못했지만 네. 한동훈 후보의 체급에 비교하면 되게 신인이었다라고 하는 하정우 후보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간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성과는 성과입니다.